저는 그 희귀질환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약 개발이라고 하면 막연히 생각을 하면은 정말 미국의 뭐 파이저 같은 다국적 제약회사 뭐 그런 회사에서 막 수조 원을 들여서 그리고 뭐 5년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약간 그런 일종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든 학생들과 포닥들이 만든 그런 약을 우리가 직접 그거를 환자에게까지 치료를 하는 데까지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So our daughter's name is Mila Virginia Makowitz. She was born on November 5th, 2010. When I think about Mila as an infant, I think about smiles and laughter and health. And half an hour after she was born, she was strong enough to hold on to my finger and I could almost pick her up off the bed. When Mila was a toddler, she was a climber, she was a hiker, she was a runner. Oh, Mila. Here's our sugar high daughter. Very physical, always loved to ride astride or play in the snow mostly. We noticed that Mila was getting stuck on her words. She would say, "Mommy, Mommy, I have to, Mommy, I have to," and not be able to continue. And then suddenly, around 3 years old, we started noticing that her feet were suddenly unturned and she was walking strangely. And then at 4 years old, we noticed that she pulled books in close. And then around 5 years old, Mila's feet started moving really quickly in this strange pit-pattering way, and then she would fall back on her butt. And every time she stood up, she would fall back and stand up and fall back. We took her around to different doctors who never could really kind of figure out what was going on with her. And then time passes, and then in just 1 month, everything can change. She could no longer see anything. 네, 방금 비디오에서 보셨던 것처럼 밀라라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서너 살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또래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말도 더 잘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더 총명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그리고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서너 살 때 나타날 때 우리가 의심하는 유전병이 있거든요. 알려진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병으로 확진이 되려면은 유전병과 관련된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나와야 됩니다. 돌연변이가 있어야 유전병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서 해당 유전자들을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유전자들을 시퀀싱을 하잖아요. 서열을 읽어도 돌연변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사연을 이 밀라의 엄마가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포닥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셨던 팀류 교수님께서 이제 그 사연을 우연히 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아이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 홀즈넘 시퀀싱이라고 그냥 특정 유전자들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유전자들만 시퀀싱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전체를 한번 시퀀싱해서 그 돌연 변이를 찾아주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돼서 이 아이와 처음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긴 얘기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홀즈넘 시퀀싱을 했더니 어떤 돌연 변이를 찾았습니다. 어떤 변이였냐면 라이소소멀 펑션이라고 라이소솜이라고 잘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리소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포에서 노폐물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분해를 시켜서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소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소솜의 펑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MFS8이라는 이름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보면은 인간 유전자는 엑손이랑 인트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손은 이제 단백질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그거 담고 있는 리전이고 인트론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퀀스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좀 신기하게 일반적인 유전병에서 나타나는 뮤테이션들은 엑손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싱글 누클레오타이드의 변이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경우에는 인트론의 한 가운데 이제 EKB 정도 되는 굉장히 상당히 긴 그런 변이가 이제 이거를 이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데 이런 2000 베이스 정도 되는 긴 DNA가 삽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MFS8 유전자가 원래부터 병원에서부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던 유전자였거든요. 그 후보 유전자였는데 그런데도 못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면 병원에서는 비용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돌연 변이들은 엑손에 나타나기 때문에 엑손 부분만 시퀀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트론에 있는 변이를 놓친 거예요. 예. 그랬었고 그리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이 이렇게 그러면은 엑손이 중요하고 인트론이 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럼 인트론에 있는 변이가 어떻게 이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렸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스플라이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생명과학 전공이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리마인드를 해주면은 교과서에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될 때 이제 처음에 DNA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돼서 프리 mRNA, 스플라이싱이 되기 전 단계의 프리 mRNA가 되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엑손이랑 인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트론 부분이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그런 중간에 끼어 들어간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엑손 부분만 연결이 되고 인트론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추어 mRNA가 되는데 이렇게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엑손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유전자 정확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과정이 정확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밀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인트론에 2000 베이스짜리 DNA가 삽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 엑손 6번이 정상적으로 단백질을 만들려면 7번이랑 딱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얘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이 인트론 쪽으로 스플라이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스플라이싱 되면 이쪽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이쪽 정보를 바탕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정보라 인트론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이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MFS8이라는 라이소소멀 펑션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망가지면 생기는 병이 그걸 바텐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름도 저도 이제 이거 일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텐이라는 사람이 찾은 유전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병은 이제 드디어 진단을 할 수 있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병은 정말 사악한 병.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병이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문헌에 보고된 환자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현존하는 살아있는 환자가 10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어봤자 팔 수 있는 환자들이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래서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전체 희귀 질환들 중에서 95%의 희귀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료제를 개발하기 어려운 게 아닌데 개발해봤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치료제가 없는 병이고, 그리고 밀라처럼 서너 살 때 증상이 시작되는 굉장히 그 소아 질환이고, 세 번째로 그리고 진단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몇 년 내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굉장히 페이탈한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그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밀라는 뭐 어려서 몰랐겠지만 이제 밀라의 부모들은 굉장히 큰 절망을 했겠죠. 왜냐면 이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데 치료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찰나에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밀라가 2017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불과 몇 달 전에 누시널센이라는, 이것도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누시널센이라는 약이 FDA의 승인을 받은 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이 약이 그렇다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바텐 디지즈에 대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려면은 이 누시널센이라는 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기념비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건데, 이 누시널센이라는 약은 그 스파이널 머스큘러 애트로피라고, 그러니까 스파이널, 그러니까 척수성 머스큘러 애트로피 위축증이라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 이제 병인데, 이것도 이제 밀라가 가지고 있는 바텐 디지즈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이유는 이제 이것 마찬가지로 뇌신경계통의 그런 유전병이고, 그리고 페이탈하게 그 진단받으면 거의 바로 곧 사망하는 병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유전자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예? 상관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제가 밀라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ASO라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이것도 새로운 이름이 나왔는데, ASO라는 플랫폼, 약물 개발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으로 효능이 좋고, 그리고 환자에 투약했을 때 그 독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약이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시널센이 어떻게 상관이 있냐면은, 이 ASO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은 이 약을 그대로, 누시널센 약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이 약물을 성공시킨 그 플랫폼을 쓰면은 밀라가 가지고 있는 병도 대해서도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그런지 알려면은 ASO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엔티센스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의 약자인데, 이제 굉장히 그 DNA, RNA는 이제 다들 잘 어떻게 생긴 몰레큘인지 좀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RNA 20 누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그 RNA랑 비슷한 그 핵산 조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내추럴한 DNA나 RNA를 체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약으로 쓰려고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분해가 돼요. 왜냐면은 왜 분해가 될까요? 예, 체액에 집어넣으면. 뭐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체액에는 DNA즈, RNA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DNA를 분해하는 효소, RNA를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들이 혈액이나 이런 척수액에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잘못 돌아다니면은 걔가 바이러스로 인식이 돼가지고 또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자가 면역 반응처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누클레이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추럴한 RNA는 약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RNA를 그런 누클레이즈에 대해서 그 리지스턴스를 갖도록, 그 분해가 되지 않도록
화학적인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변형을 해서 만든 몰레큘이 엔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예요. 왜 엔티센스냐면은 지금 RNA는 RNA랑 상부적으로 붙을 수 있잖아요. A는 U랑 붙고 G는 C랑 붙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타겟이 되는 mRNA가 있을 때, 우리가 타겟이 되는 유전자의 mRNA가 있을 때 거기에 상부적으로 바인딩을 해가지고 작용을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면은 그 잘못된 스플라이싱이 잘못됐을 때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그 6번, 7번, 8번 이렇게 엑손이 있으면은 이 세 개가 차례대로 스플라이싱이 돼야지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7번에 약간 뮤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뮤테이션이 7번 근처에 뮤테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백질 그 기능은 망가뜨리지 않는데 이 스플라이싱을 또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번이 8번으로 스플라이싱이 되면 얘가 잘못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ASO를 잘 디자인해서 이 근처에 붙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 잘 붙이면 얘가 정상적으로 6번, 7번, 8번, 7번이 원래 스키핑이 되다가 인클루전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도록. 그리고 밀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손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트론의 일부가 끼어 들어간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엑손을 스키핑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잘 ASO 디자인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 이런 ASO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은 밀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스 스플라이싱 을 유도하는 뮤테이션 그런 기능을 교정을 함으로써 밀라에 대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이 플랫폼을 사용한 선례가 이제 그 바로 전해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플랫폼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SO라는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이 아이에 대해서 약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우리 랩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AS 시퀀스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엑손 6번이 원래는 7번이랑 스플라이싱이 돼야 되는데 인트론의 이상한 부분으로 스플라이싱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을 억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이 이루어지려면 이 스플라이스 사이트, 스플라이스 정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스플라이세오좀이라는 그런 머시너리가 붙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못 붙게 하면은 얘가 스플라이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얘가 6번이 얘랑 스플라이싱이 못하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엑손으로 스플라이싱이 되는 비율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ASO를 딱 상부적으로 붙이면은 그 자리에 스플라이세오점이 못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근처를 이제 약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방법으로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거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이 근처에 있는 스플라이스 사이트를 도와주는 그런 시퀀스 엘러먼트 그런 걸 이제 스플라이스 인핸서라 그래요. 스플라이싱을 도와준다 그래서 스플라이스 인핸서 그런 시퀀스 엘러먼트들이 주위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원래는 RNA 바인딩 프로틴이 붙어가지고 걔가 이 근처에 있는 스플라이스 사이트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리에 ASO를 딱 붙이면은 그러면 그 RNA 바인딩 프로틴이 거기 못 붙기 때문에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리가 비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을 억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약물을 디자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여기에 붙는 ASO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걸 우리가 RT-PCR이라는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그 선도 물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하고 시간 관계상. 근데 이제 이렇게 선도 물질을 찾아서 이거를 어떤 RNA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검증을 했어요. 몰레큘러 레벨에서. RNA 시퀀싱은 스플라이싱이 끝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추어 mRNA라는 거 있죠. 프리 mRNA 말고 어추어 mRNA를 시퀀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6번이 7번이랑 붙었는지, 뭐 6번이 여기 인트론이 붙었는지 그거를 카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빈도를. 예. 그래서 그리고 환자의 스킨 세포를 떼가지고 얘를 배양을 하면은 그럼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게 나와요. 그럼 걔를 이제 계속 컬처를 하면서 거기서 약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라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다가 그냥 약물을 안 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컨트롤, 그냥 랜덤한 약물을 치거나 또는 우리가 발굴한 선도 ASO를 쳤을 때 보시면은 안 쳤을 때 컨트롤을 쳤을 때는 6번이 7번으로 정상적으로 스플라이싱이 되는 것보다 6번 인트론으로 잘못 스플라이싱이 되는 빈도가 훨씬 높죠. 1대 10 정도, 1대 8, 8에서 1대 1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선도 ASO를 치니까 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잘못된 스플라이싱이. 하지만 이 비율이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대 10, 1대 8에서 1대 2 정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이 일부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또 그 교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몰레큘러 레벨에서 일부만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이 꼭 필요하냐면은 환자의 세포에서 그러면 병의 피노타입이 있어요. 병의 피노타입, 그 병의 표현형이 증상이 회복이 되는 실험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인의 파이브로블라스트고 이게 밀라의 파이브로블라스트인데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그래서 어비어스하게 보이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포 안에 백큐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런 백큐홀들이 이제 왜 생길까요? 환자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그래서 이제 환자에서 라이소소멀 펑션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라이소소멀 펑션이 망가진 거잖아요. 라이소소멀 펑션은 세포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쓰레기를 비우는 건데 쓰레기를 못 비우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또 질문이 그런데 밀라의 스킨 세포를 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또 밀라의 피부를 보면 피부가 그렇게 또 그 문제가 많이 없고 뇌세포랑 망막세포만 죽는 거예요. 예. 그거는 왜 그럴까요? 피부세포에도 쓰레기가 쌓이는데. 또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피부세포는 분열을 하는 세포죠. 근데 망막세포랑 뇌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폐물이 쌓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분열을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분열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폐물도 희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일부 세포는 죽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뇌랑 그리고 눈에서 먼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환자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이제 우리 ASO를 치니까 이런 독배물이 사라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몰레큘러 레벨에서는 완전하게 교정이 안 되지만 하지만 그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고 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치료제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시작을 했는데 정말 치료제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 성공했던 선례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선례를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선도 ASO를 밀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밀라센이라고 ASO에다가는 SAEN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요. 예, 그래서 아까 루시널 센이었잖아요. 그래서 밀라센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밀라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부터 환자의 상태가 굉장히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까 말을 못하고 걷질 못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하루에 30번씩 굉장히 격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 못 산다는 거를 치료를 안 하면 그걸 알고 있긴 했지만 정말 이제 그게 임박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약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기회라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FDA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든 약을 환자한테 처음 집어넣을 때, 환자한테 처음 투약을 할 때 받는 승인이 있어요. 그걸 임상 승인이라고 하고 영어로 IND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IND를 할 때 FDA한테 이제 미리 사전에 하는 미팅을 이제 프리 IND 미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밀라센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이 아직 임상적으로 임상 단계의 약물이 아닌 거 우리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세포에서 테스트한 거지 동물에도 집어넣은 적이 없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독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 단계의 약물이 아닌 건 우리도 알고 있긴 한데 근데 그 독성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누시널센이라는 약이
사실상 밀라센이랑 거의 같은 약이거든요. 근데 시퀀스만 바꿔서 AUGC 그것만 바꿔서 만든 약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타겟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이 또 굉장히 세이프했기 때문에 그 약의 그 백본 케미스트리라든지 그런 화학적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환자의 세포에서 처리를 했더니 어쨌든 그 증상이 회복이 됐다. 예. 그 효능이 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죠.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상태가 급격히 지금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텐 디지즈 환자들의 예전에 걸렸다 돌아가신 그런 환자들의 그 예후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달 안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삶의 질을 죽진 않더라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 치료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그 어떤 재난에도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예, 골든타임 놓치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질병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어떤 완벽한 치료를 우리가 만들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굉장히 많은 병이었어요. 100명이 넘는 병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한두 환자가 돌아가시더라도 좀 완벽하게 약을 만들어가지고 독성 테스트 제대로 하고 나머지 98명을 잘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데 환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막 테스트를 엄청 하다가 환자가 돌아가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약을 만드는 게 검증이 잘 된 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절박해서 찾아갔던 거고 당연히 안 된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FDA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정보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FDA가.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도와줬냐면 이제 임상에 사용할 그 약물을 만들려면은 그냥 우리가 뭐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GMP라는 굉장히 엄격한 품질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심사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그 승인을 받은 일부 시설에서만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할 때 몇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러면 환자가 당연히 못 기다리죠. 그래서 이걸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모든 약물은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2종의 동물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소형동물, 마우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중형동물, 원숭이 같은 거에 들어가서 이제 안전함이 증명이 돼야 되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투 스피시스 룰이라고. 근데 그것도 하다 보면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서 혼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면제를 해줘서 소형동물 하나에서만 보여라.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렛만을 사용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보통은 투약을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독성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독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딜레이 돼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3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1개월만 보고 그 다음에 2개월 차에 그냥 바로 투약을 해라.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 독성 데이터는 이제 임상을 하면서 제출을 해라. 그런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덕분에 이게 보통은 몇 년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인데 저희가 단 3개월 만에 이 프로세스를 좀 마칠 수가 있어요. 거의 전례가 그 당시에 없던 일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환자랑 컨택을 한 지 불과 1년 만에 이제 환자에게 처음으로 투약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완벽하게 검증이 할 시간이 없이 임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도즈로 시작을 했어요. 아까 전에 성공한 ASO 약물, 전에 성공했던 약물이 12mg을 썼어요. 근데 그것보다 3배 정도 낮춰서 썼어요. 혹시라도 독성이 있을까봐. 그래서 독성이 없으니까 2주 후에 2배 올리고, 또 독성이 없으니까 2주에 2배 올리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오히려 처음에 누시놀센보다 예전의 약물보다 3배 정도 높은 도즈까지 올렸어요. 왜냐면은 전의 약물은 스파이널 코드에 생기는 병이었고 우리 약물은 뇌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물 투약을 척수로 합니다. 예, 그래서 척수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약물을 조금 줘도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보내려면 3배 정도 높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높게 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근데 다행히 이 높은 도즈에서도 독성이 보이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투약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까 ASO가 화학적 변형을 해가지고 안정적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높은 도즈로 줘야 좀 더 짧은 주기로 줘야 되는데 몸속에 약물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자연 감소하는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수 주사가 상당히 인베이시브한 그런 투약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약 간격이 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두세 달에 한 번씩 투약을 했고, 그리고 효능을 보니까 발작이 투약 전에는 뭐 30번, 많게는 30번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도즈를 조금씩 높이다 보니까 이 발작이 점점 감소했어요. 그래서 거의 빈도도 줄고 지속 시간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논문으로도 냈고, 그리고 이제 또 뉴스에도 나오면서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다른 이제 희귀질환 환자들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 뒷얘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밀라가 2년 정도 효능을 보였는데, 근데 치료 4년차 때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인트론의 변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진단이 늦어졌죠.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제 개발하느라 또 시간을 쓰고,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진 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의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치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포가 많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약으로 죽어 있는 세포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똑같은 방법을 이제 치료할 두 번째 환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 환자는 그래서 증상이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유전적으로 확진이 된 환자를 되게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뇌신경계통의 병이었는데, 또 AT라는 그것도 생소한 이름의 병이었는데, 어쨌든 병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자에 대해서 벌써 5년 전에 두 번째 약을 투약을 했고, 지금까지 다행히 이상 반응이 없었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안전한 게 약물이. 그리고 이때가 이제 치료를 시작한 직후에 이제 찍힌 사진이고, 이 아이도 밀라 아니고 다른 아이예요. 그리고 이때가 치료 시작한 지 1.5년 후에,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저희가 논문을 내면서 나온 기사인데, 이제 치료 시작 후 3.5년 되는 시점에서 6살 때 찍힌 사진인데, 지금은 2025년이니까 지금 만 8세인데 지금 굉장히 원래는 이제 이 병을 가진 다른 아이들은 5세 정도부터 걷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상 전에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선제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 이 두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밀라랑 그다음 두 번째 환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환자 맞춤형 ASO 치료, 희귀질환에 대해서 ASO를 가지고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무료로 개발을 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재단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빌리어네어. 이분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누시널센이라는 약을 만든 회사의 창업자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나는 여생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3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각자 자기 환자 맞춤형 치료제를 만들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재단은 미국 재단이라서 우리나라 환자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좀 방법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이 밀라센을 만드는데 20억 정도의, 그 당시에 20억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런 모금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비디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이럴하게 가가지고
지금까지 200만 명인가, 2 밀리언이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스토리가 좀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돈으로 실제로 치료제 개발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자 가족들께 당연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여해 주셨는데 그 팀 유 교수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